생중계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산재 사망된 주가 폭락 생중계 경고. 생중계로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 어제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근데 국무회의 시작 10분 전에 갑자기 오늘은 생중계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생중계 국무회의였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나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건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사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한 것도 그리고 이 생중계 사안에서 이렇게나 센 워딩으로 얘기한 것도 이거 윤경호 위원님. 대통령이 산재 사망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위 높은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싶거든요. 역대 대통령을 비교하자면 뭐 아주 이례적인 건 맞죠. 그러나 최근에 SPC 이 시흥 공장 직접 방문한 거, 또 이 포스코 ENC를 직접 저렇게 언급한 거,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일련의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이 산재 사망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딱 집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담이에요. 기업들도 부담이지만 네. 대통령도 부담이죠. 아, 산재 사망 사고가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니 확실히 주는구나. 요즘 시중에 많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 산재 사망이라는 것도 아마 딱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중대재해법이라는 거, 그래서 CEO들이 책임을 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 일부에선 줄었다. 그러나 이렇게 포스코 ENC라는 곳에서는 이 한 회사인데 네. 지금 네 곳에서 연속해서 이런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 대통령이 잘 집어내서 짚은 건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건 이거는 꼭 고쳐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필요한 부분을 잘 집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산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여러 번 얘기하고 할 이 행보도 있었죠라고 말씀하셨죠. 최근 발언 같이 볼까요? 네. 이건 어제 이 얘기한 겁니다. 반복 산재 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시해서 해당 기업주가 그냥 폭락하게, 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SPC 공장도 갔었죠. 월급 300만 원 노동자라고 목숨값이 300만 원인 건 아닙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엔 위험성 있는 산업 현장은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부 장관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산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최근의 발언들이 다 산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사안들보다 좀 더 세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네. ILO 국제노동기구사가 2022년에 이제 그 자료를 펴냈는데 10만 명당 이제 중대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네. 우리가 10만 명당 4.3명이에요. 근데 몽골이 4.8명, 콜롬비아가 4.7명. 거의 우리가 하위권에 있고 정말 선진국이라는 핀란드나 뭐 독일 뭐 네. 이런 나라들은
한 명이거나 한 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사회, 피로 사회에 노출돼 있는 건 그건 맞아. 팩트는 맞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이 지시와 말처럼 이게 정말 바로잡힐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인데 여기서 뭐냐면 지난해 이런 사고, 작년에 사망 사고나 산재 사고 난 데를 보잖아요. 14만 명이 났는데 정확하게 여기에서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사고 난 뭐 SPC라든가 포스코 ENC는 대기업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사고가 나는 데는 70%라면 거의 4분의 3가량이 50인 미만, 즉 영세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기업이야. 대통령 말대로 주가가 폭락되고 네. 그다음에 돈으로 징벌하고 처벌에 넘어서 아주 강력하게 정말 경제적 이익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네. 그럼 50인 미만 이렇게 영세 사업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하다 보면 이른바 교각사로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일 수가 있어요. 70%면 거의 전부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 괴리와 요 간극을 어떻게 제도로서 정책으로 줄일 것이냐. 대통령의 말은 5년 단임제에서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힘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점검되지 않는 한 공연불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어요. 일단 큰 대의의 이 뜻은 당연히 동감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SPC, 포스코, ENC 이런 큰 대기업들 말고 50인 미만의 이 작은 사업장에서 주로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다른 것보다 산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 강도 높게 이번에 비판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의 이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경기지사 때 요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이다였던 그 모습,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죠. 좀 이동해서 볼까요? 한번 더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상류니까 이런 거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좀 하천폭도 넓고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제 합법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돗자리 펴고 좀 앉아가지고 물장난이라 좀 하고 싶은데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리세 내라 그러고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1350만 도민들을 생각해야 될 사람인 거고. 네. 경기지사 때 계곡 이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이다 이재명이다였었는데 사실 이게 윤경호 의원님 당대표가 되고 뭔가 대선 후보가 되고 하면서는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어? 라는 얘기가 살짝 들렸었거든요. 다시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행정에 관해서는 뭐 속도라는 얘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잖아요.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고 그리고 필요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저렇게 진두지휘라도 하면서 뿌리를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산재 관련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어저께 대통령이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도급, 하도급, 원청, 하청.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까지 4번, 5번 다시 하청, 재하청, 재하청으로 가다 보니 최수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결국 현장에서 이 공사는 한단 말이죠. 포스코 ENC라는 대기업이 공사를 하는 걸로 간판은 내걸어놨는데 실제 공사는 지방에 있는 아주 영세기업,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제대로 돈을 받고 안전장치, 보안장치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날림으로 공사를 하다가 서둘러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인명사고가 나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으로 하도급, 재하도급, 그다음에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가는 그걸 법으로 막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얘기하신 비용, 돈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줄여야 되고 밑에서는 돈을 적게 받고라도 공사를 따내려고 하는 이 경쟁, 이 상황에서는 다소의 희생은 뭐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해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처에서 노동부 이외에 같이 나서줘야 해법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이 있을 때
원청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걸로 좀 보인다. 지금 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의 모든 부처에 이게 다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재, 특히 다른 사안들보다도 산재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니야라는 거죠. 직접 잠깐 영상 보고 올까요? 2년 지난 시기에 그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이 이제 프레스공이었습니다. 네. 기계. 근데 거기에 팔이 눌려서 팔이 다 휘었죠, 이렇게. 이제는 네, 여기 뭐 뼈도 일부 없고. 이게 쭉 펴지질 않는 상황이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살만해져도 장애의 서름을 완전히 떨쳐내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휘어진 팔, 소년공 때 이 프레스로 인해서 이 휘어졌던 팔을 사진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수영 위원님. 예. 자신이 겪어보니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꼭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 발언이 이를테면은 뭐 중간급 지도자의 발언이거나 일반 정치인의 발언이면 제가 동의하고 또 아주 제가 보기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네. 저렇게 개인의 기억에 소환되거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체험에 따라서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의 중요도와 경중완급이 처리된다는 건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회는 굉장히 중층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시대에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정치 현상이다. 이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비정상적이기도 하죠. 이거는 사회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대통령이 가리키는 손 방향에 의해서 정책들이 모아지고 녹여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안 자체를 해결해버린다? 사이다가 될 수도 있고 시원해 보일 수도 있고 국민들은 환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네.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정말 포퓰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단임제하에서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차대한 메신저입니다. 그런 분의 그런 말들이 사안별로 이렇게 작게 다뤄진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산재가 작다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통령 전체가 조망하기에는 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너무 이제 분산되다 보면은 대통령의 말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기칠람 좋습니다. 국민들 보면은 아 우리 삶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네. 야, 윤경희 의원님 말씀처럼 아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라고 반응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5년 동안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지금에 하는 일들이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 대통령은 거기에 방점을 찍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짧은 단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더 큰 국가적 조망의 틀 속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재 사망이 작은 일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큰 일인 건 맞지만 이 상태를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파초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서유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파초선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이제 빌리로 이제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뭐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부채질이죠. 그러나 세상은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국무회의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다 파초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이 부채질에도 저기서 막 태풍이 되기도 하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신중하게 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윤경호 의원님 어제의 이 바로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핵폭탄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채질 하나,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시범을 보인다 또는 네. 뭐 권위를 갖는다, 힘을 갖는다 그런 쪽에서 이게 시작되면 그건 작은 부채질이나 나비 효과를 넘어서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 그리고 국무회의에 각 부처의 장관들,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저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죠. 저는 이거 산업재해 아무리 강조해도 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공격을 위한 공격일 수 있다. 아까 최수영 의원이 정말 좋은 숫자를 인용해 줬어요. 우리가 산업재해에 관한 한 몽골이나 콜롬비아하고 비슷한 수준의 후진국 대접을 받는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이 얘기가 작은 부채질에서 넘어서 정말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파초선이 아니라 때로 핵폭탄처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실을 맺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있었던 이 3시간의 국무회의 중에서 도시락 먹어가면서 했었던 이 국무회의 1시간 반, 절반 정도가 있는 그대로 다 생중계가 됐고 생중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생중계로 경고 아닌 경고. 어떻게 보면 이 미필적 고의라는 핵폭탄까지 하나밤 투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국무회의 끝나갈 무렵이었었는데 그런데 저 할 얘기 있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죄송 뒤늦게 언행 신중. 어제 논란이 있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직접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대통령이 저지했어요. 요지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행간과 네. 말하는 그 중간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라는 게 사실 용산의 분위기였었는데 네. 어제 상황을 보면 딱히 대통령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느낌도 받아요. 글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여지의 영상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최동석 혁신처장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말로 일어선 분이거든요. 온갖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고 친문을 저격함으로써 유명세를 본인 말대로 얻었는데 어제도 대통령의 철학을 좀 더 과하게 홍보하려고 K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이 국무회의가 마치 유튜브 방송처럼 해석해서 저렇게 장황하게 언설을 늘어놓다가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대통령의 철학을 너무 또 과도하게 또 본인이 포장해서 독일에서 철학을 또 전공했다고 그 철학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건데 이 대통령 실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됐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지금 호불호가 있다고 지금 여겨서 뭐 사과 하나 끝나고 대통령이 용인해주고 이렇게 좀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빨리 그만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가지고 75만 공무원을 관장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5년 아니라 20년도 해야 된다는 분이 그렇게 75만 공직자들에게 지시하면은 공직자들의 영이 어떻게 쓰고 그 신상필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 게 맞는데 대통령도 어제 발언을 놓고 보면은 썩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처장에 적합한 자리인가를 아마 고민하는 계기도 됐을 거라는 그런 짧은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어제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도 살짝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짧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저 상황을 봤을 때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느끼고 네. 있을 겁니다. 저분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왕자병 걸린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공직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인데 느닷없이 지금 공직에 와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건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일치되는 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끝내기 전에 하나 좀 살짝 정정 말씀을 드릴게. 제가 아까 말하던 중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시효가 월요일에 끝나는 게 공천 개입 의혹 관련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다라는 말씀을 정정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